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6월 12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대표 지수는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일제히 오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처럼 거의 변화가 없는 0.00%, 1.1포인트 정도만 내린 42,865에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7% 떨어진 6,022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5% 하락해서 19,615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9% 하락해서 5,232를 기록했고, AI 반도체 지수는 0.48% 상승해서 1218을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지수만 상승한 이유는 상위 3종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브로드컴이 그동안 며칠 떨어졌는데 다시 3.38%나 오르면서 필반 지수가 하락한 반면에 AI 반도체 지수는 올랐습니다. 또 월가의 공포 지수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오늘 1.83% 올라서 17.26을 기록했습니다. 5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이후에 상승세를 타던 증시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 주재 대사관에서 일부 직원을 대피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또 미국의 달러화 가치도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98대 중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근원 CPI 둔화와 국채 입찰 호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장 초반에 뉴욕 증시는 호재에 힘입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CPI는 전월 대비 0.1% 상승해서 4월에 0.2%보다 둔화됐고 시장 예상치인 0.2%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월 대비 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달의 0.2%에서 0.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둔화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와 서비스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전후해서 철강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별 관세도 발효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유예 조치와 무역 협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지표들이 모두 둔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고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결과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역 합의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골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중국의 무역 협상이 끝났다며 시진핑 주석과 자신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이 휘토리와 자석을 즉시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학생들의 유학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중관세는 55%, 중국의 대미관세는 10%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감에 비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완화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주가 지수들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무역 대표부 장관은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나 유럽연합의 경우 협상 마감 시점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율이 현행 55% 수준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 변수는 증시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한 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의 안보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서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에 비필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핵 협상 결렬 시에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아지즈 나시르자때 이란 국방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분쟁이 강요된다면 미국의 모든 영내 기지가 우리의 사정거리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서부 텍사스산 원료 WTI 가격은 4% 이상 급등했고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도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요즘 시총 1위 싸움이 치열한데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정상에 올랐고 2위로 내려온 엔비디아는 0.78% 빠졌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유럽 AI 인프라 확대에 나섰는데요. 독일에서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I와 로봇공학을 접목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같은 자동차 제조회사의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 애플은 새로운 게임 플랫폼인 애플 게임스를 출시했지만 2% 가까이 하락했고,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탈렌 에너지와 원자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두 번째 인터넷 위성 발사를 연기하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AI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메타는 1.18% 빠졌습니다. 초지능 AI에 이어서 오늘은 3D 환경과 물리적 객체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AI인 월드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명칭은 VJEPA2로 물리적 세계의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또 테슬라는 장중에 하락했지만 0.1% 오르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예정된 일자를 하루 앞두고 또 미뤄졌습니다. 22일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공공승차 가능성에 대해서도 날짜가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키우자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라이릴리는 소폭 오르면서 월마트를 제치고 다시 시총 10위를 탈환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7.58% 급등했습니다. 오라클은 5월 31일 종료된 올해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59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55억 9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4분기 순이익은 34억 3천만 달러, 주당 1.19달러로 전년 동기의 31억 4천만 달러, 주당 1.11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총 매출은 67억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사프라캐츠 오라클 최고 경영자는 2026년 회계연도에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2025년도 회계연도의 50%의 증가율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오라클은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기업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기업 중에 하나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라클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레리 앨리스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인프라를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오라클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58% 급등했고, 종가 기준으로 오라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6%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2%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날이 엄청 덥죠? 더위 잘 피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